마른 수산물을 기름에 튀겨 새로운 간식 시장을 연 기업이 있습니다. 안주도 되면서 간식도 되는 그런 제품을 개발을 했고, 그 개발을 한 제품이 또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끼니 때 밥을 먹는다기보다 요기, 그래서 간식으로도 요기 대용, 그러니까 식사 대용을 하더라고요. 출시되는 제품마다 품절 대란, 튀김 간식으로 세계에 진출한 기업 아라움을 만나봅니다. 꾸준한 신제품 개발로 연매출 200억을 달성한 간식계의 큰손 김미선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라움 대표 김미선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한 200억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수산물 가공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수산물을 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오징어 채를 가지고 튀김을 해서 그게 효자 상품이 돼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곰표 후라이드 오징어. 네, 그게 제가 만든 겁니다. 회사에서 10년 넘게 개발한 간식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 중에서 마른 오징어채를 기름에 튀겨 만든 상품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은 맨 처음부터 오징어 튀김이라기보다는 제가 맨 처음에 공을 들였던 거는 치킨이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보면 고개만 돌리면 다 치킨집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치킨을 튀겨보자. 손쉽게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 보자. 나는 치킨 시장에 진짜 0.1%만 해도 나는 성공이다 라는 생각으로 맨 처음에 치킨을 만들었고, 치킨을 만들었는데 물론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제품 개발을 할 때 제일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대중적인 원료, 모든 사람들이 거부 반응 없는 원료, 이게 가장 대중적인 게 성공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비결이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이 글루텐에 대한 그 소화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 제품들을 잘 못 먹어요. 이 밀가루 튀김 음식을 못 먹는 건 대부분 글루텐 때문이거든요.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그래서 저도 글루텐이 없는 밀가루를 사용해 보자 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에 그렇게 글루텐이 아예 없는 밀가루는 거의 없고요. 그래도 밀가루의 함량, 글루텐의 함량이 낮은 거를 사용을 해서 제품을 개발해서 저도 먹으니까 좀 편안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아예 글루텐을 못 드시는 분들 아니시라면 드시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는 그래도 소화가 잘 된다라고 드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먹지 못하면 남도 못 먹는다. 이게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드시는 소비자도 행복하다. 그리고 만드는 우리도 행복하다. 이게 우리 회사의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튀김을 하잖아요. 특히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을 하면 첫 번째가 오징어, 그 다음 두 번째 기름, 세 번째가 밀가루거든요. 첫 번째 오징어. 오징어는 진미채 튀김이라고 하니까 그냥 일반 진미채를 사다 튀기면 이렇게 나오는 줄 아시는데 아니거든요. 제가 이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진미채를 우리만의 진미채로 4년 동안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이 튀김에 적합한 용도로 다 사이즈며 두께, 그 다음에 질감, 맛 이런 것까지 다 개발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만든 원료를 사용한 거라, 대부분 지금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은 원료를 제가 개발해 놨더니 그걸로 튀기면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원료를 가져가시더라고요. 김미선 대표는 고교 졸업 직후부터 수산업에 종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녀의 첫 직책은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격리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제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다 대서 고등학교 3년을 졸업을 했는데, 3학년 2학기 되면 상고라서
나가야 돼요. 취업반으로. 그래서 취업반으로 나갔는데 거기가 하필 수산물 회사였던 거죠. 여수라 보니 수산물 회사여가지고 거기에 격리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지치포 있잖아요. 지치포를 수출을 일본에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치포가 파동이 나가지고 수출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격리사원이라고 왔는데 할 게 없어서 사실은 현장 끼웃끼웃 하다가 현장 가서 기계 보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현장 책임자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또 현장 책임자지만 사실 내가 온 건 격리사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현장 일하고 밤에는 야근하면서 격리 내 행정 업무 다 하고 그래서 23년 근무하고 퇴직을 했거든요. 그 23년을 원물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3년 동안 나는 원물만 공부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23년 동안 원물 공부를 해서가 아닐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물이 너무 저에게는 당연한 거였고 어찌 보면 기본에 충실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23년 동안 수산업에 매진한 덕분에 수산물 전문가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연구원들에게도 조언을 해줄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뭐 따로 이제 전공 지식도 배우면서 따로 자격증 공부도 많이 했지만 이제 여기 입사하고 대표님께서 이제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우지 못한 부분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배울 점과 얻어갈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 스스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저희 이제 팀원들과 이제 함께 대표님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건 12년 11월 27일자로 사업자를 냈고요. 그동안에 건물을 지어서 공장을 설립을 하고 라인을 깔아서 2013년 7월 1일자로 정식 가동을 했어요. 정말 첫해 1억 3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내가 수산물을 먼저 배웠으니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제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건어포에 손을 대서요. 건어포가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0억이 됐어요. 매출액이. 그래서 10억의 매출액을 올리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 거기서 벌어서 튀김식품에 투자를 계속 했죠. 제품 개발하고 뭐하고 이렇게 계속 벌어서 투자하고 벌어서 투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16년도에 사실은 제가 크리스피 치킨이라 그래가지고 GS 리테일에서 4, 5월에 출시를 했는데요. 그의 딱 한 품목이 GS 편의점만 팔아가지고 45억을 한 거예요. 그때 45억 정말 신문에 새우깡보다 더 잘 팔리는 크리스피 치킨 이렇게 신문도 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이 튀김 식품이라는 우리나라에 없는 카테고리를 처음으로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됐고요. 회사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미선 대표의 꼭 지켜온 경영 철학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를 차렸는데 제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넉넉해서 차렸을까요? 아니요. 23년 동안 번 퇴직금, 빚, 아파트 담보 다 세워가지고 이 회사를 차렸어요. 신용대출, 대출이란 대출은 다 끌어당겼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딱 하나, 내 말의 책임, 신용. 이거를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지켰었거든요. 근데 그게 몸에 뱉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신용 내가 언제까지 저를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약속들을 어기지 않고 꼭 지켰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냉동 창고를 짓잖아요. 그러면 누가 외상으로 지어줘요? 안 지어주거든요. 절대로. 근데 수산물 회사에서 냉동 창고 없으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사정했어요. 사장님, 제가 반드시 사장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쓰고 이거를 10달에 나눠서 제가 상환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 냉동 창고를 지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정말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0달 동안 약속을 지켜서 다 갚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은행에서 안 될 때 초창기에 다들 도와주셨는데 그들에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면 억이거든요. 사업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회사를 하면 뭐 말만 하면 억입니다. 기계 하나만 해도 억, 뭐 이거 하나만 사도 억, 뭐 물건 하나만 사도 뭐 억,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들을 이렇게 쉽게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었던 건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한 믿음, 신용, 그 다음에 제가 그들과의 약속을 꼭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절대 신용을 잃지 마라. 자기 말에 무게를 실어라. 맨 처음 초창기에는 제가 이 튀김 스낵을 했는데 사실 롯데마트에 납품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2012년, 1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일본에 원전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튀김 스낵의 안주는 우리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일본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유사 제품이 롯데에서 기획을 한 게, 제가 롯데에 납품하기로 했던 기획을 한 게 일본 대전이었어요. 근데 일본 대전으로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2억 원어치면 연간 매출이 1억 3천인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 제품을 식품이라 유통기한이 있어서 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까먹어서 죽을 것 같았죠. 그 다음에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제가 16년도에 매출이 팡 튀었다고 했잖아요. 뭐 1억 하다가 40, 뭐 10억 올라가서 그 다음 40 이제 5억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생겨서 수산물을 더 확대해보자. 그래서 베트남에 OEM 공장을 세우고 또 여기 회사에 그 창고도 더 크게 짓고 이렇게 하면서 자금을 좀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매출이 더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거죠. 40m. 제가 그거를 극복하는데 정말 한 4년 걸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이지 않고 노력했던 건 뭐였냐면 그 다음을 위한 준비, 그 다음에 그 다음을 위한 신제품 개발, 그게 사실은 후라이드 오징어였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탄생한 제품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더니 21년도에 팡 하고 터져서 제가 그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힘들었던 게 21년도 이게 출시함으로 인해서 그게 모든 것이 다 좋은 시너지를 내서 결론이 좋게, 결과가 좋은 지금의 아라움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송곳 같은 시장 분석, 그리고 기관차 같은 추진력. 김미선 대표의 이런 경영 능력은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데요. 제가 사실은 늦깎이 공부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막 회사 차리면 할 게 없거든요. 네, 1년 연간 매출이 1억 3천인데 사장이 할 일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직원도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한 게 지금 공부하자라고 해서 대학원을, 솔직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을 갔습니다. 정말 그때 돈이 없어서 사실은 너무 죽을 것 같은 것 중에 우리가 학비가 만만치 않아서 내가 이거 사업도 힘든데 접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우리 교수님께서 학회장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회장을 하게 된 거예요. 학회장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몸은 힘든데 학비가 장학금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무사히 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배웠던 게 경영의 철학, 내가 조금 어떻게 이 회사를 꾸려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나의 자기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그런 걸 하다 보니 그렇게 해서 기본에 충실해서 하나씩 쌓아가다 보니까 지금의 모든 분들이 인정해주고
좋게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힘들죠. 정말 회사에서요. 어쩔 때는 회사에서 바로 갔었거든요. 그러면 밤에 공부를 하는데 이게 여수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경부 고속도로에 서울 톨게이트에 5시 이전에 통과를 해야 학교 가는데 1시간이 걸려요. 톨게이트에서. 근데 5시 이후에 1분이라도 늦잖아요. 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학교 대학원 다니는 동안에 차 키로수가요 5만을 뛰었어요. 1년에.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5만. 그랬으니 얼마나 뛰었겠어요. 거의 택시죠, 택시. 그렇게 다닐 정도로 다녔고, 그리고 또 우리가 끝나면 또 제가 학회장도 했었거든요. 학회장은 학우들이랑도 친분도 잘 해야 돼요. 수업 끝나면 또 으쌰으쌰도 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아침에 오다가 중간에 휴게소에서 자고 쪽잠, 이렇게 차에 쪽잠 자고, 그리고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면서 집에 오고, 그래서 바로 출근하고. 정말 누가 돈 주면서 하라 그래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꼭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을 기약할 수 있다. 그래,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한 2번 나가지고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한 번은 약하게 난 거예요. 이렇게 졸려가지고 운전하고 내려다가 졸아가지고 옆에 문짝이 하나가 나갔었어요. 그건 약과였죠. 한 번은 내려오는데 눈이 왔어요. 살 얼음이 얼은 거죠. 이렇게 했는데 차가 나도 모르게 졸아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나 봐요. 차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쾅쾅 찧었는데 앞이 다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든 여수를 와야겠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날 나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라이트가 다 나간 거죠.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수까지 가야 되는데 저를 무사히 좀 보내줄 수 있으실까요? 라고 하나님께 정말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큰 대형차 있거든요. 그런 대형차들은 옆라이트가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집 앞까지 그 차가 저를 에스코트해서 왔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온 김미선 대표. 그녀가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있잖아요. 우리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노느냐, 얼마만큼 재밌게 노느냐, 이거는 자기만의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항상 망하지 않으려고, 내가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거든요. 저 지금 성공한 거 아니거든요. 남들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저는 성공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너가 이쯤이야,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순간 회사는 망합니다. 똑같아요. 자기 인생도.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일에 있어서 확실하게 다릅니다. 꿈을 꾸세요. 반드시 꿈을 꾸세요. 자기의 미래에 대한, 남이 아닙니다. 본인을 위해 공부하고 본인을 위해 노력하세요. 그래야지 자기의 노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직원들한테 잘한다 이러진 않았을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항상 저한테 외치는 제 별명이 백발마녀 이랬어요. 근데 제가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 항상 공부해라, 노력해라, 이 말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공부해라, 노력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니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다 나갔다 다시 왔어요. 쭉 다닌 게 아니고요. 가서 바람도 쐬고 오고요.
네, 힘들면 나갔다가요. 다시 들어오고 세 번째 들어온 친구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식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 경우도 있고,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표님께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도 물론 그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고, 하지만 겪어서 나가서 생각해서 보면은 이런 힘들었던 게 더 좋았던 것도 많고, 나중에 저의 생활에 있어서 저의 지식에 있어서도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고요. 일단 처음에는 사장님을 딱 처음 보시면은 되게 차갑고 엄청 막 냉정하실 것 같은데요. 오래 다닌 직원들은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직원들 생각도 많이 해주시고, 아프시다고 하면은 약도 막 챙겨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인자하고 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항상 그 포기하지 말라고 해주시거든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안 될 것 같다 하면서도 포기를 안 하니까 결국엔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업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힘들었는데, 그러니 내가 잠이 들면 영혼을 걷어가 달라라고 기도할 정도로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든든히 내 옆을 지켜준 직원이 있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다시 나갈 때 그 친구는 내 옆에서 나를 든든하게 지탱을 시켜주더라고요. 솔직히 아마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사장들은 버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면 마음이 찡해져요. 그런 저는 어찌 보면 그런 직원들이 있어서 행복한 CEO일 수도 있어요. 아니, 행복한 CEO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직원이 있기에 행복하다는 김미선 대표. 그런 직원들과 오래 함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연구 개발을 하는 거는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거든요. 근데 CEO로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임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소한 3개월을 먼저 살아라. 그러니까 옷을 만드시는 분들은 2계절을 먼저 사신다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식품도. 먼저 살아야 돼요. 먼저 그 시장을 꿈꿔야 되고, 먼저 그 시장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먼저 그 시장에 대해 제품 개발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뭐 코카콜라, 뭐 새우깡 같은 제품을 항상 꿈꾸며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 꿈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는 가장 대중적인 거, 가장 대중이 거부 반응 없는 제품, 그 원료를 가지고 제품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한테도 항상 본인이 소비자다, 내가 소비자다, 그럼 내가 맛있다, 그럼 남도 맛있다. 그래서 저도 잠재적 소비자, 우리 직원들 개발자도 잠재적 소비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꾸준히 제품 개발을 하고 또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 전문가의 분석은 어떤가요? 주식회사 아라움은 전문 경영학을 전공하신 대표님의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 철학이 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진출을 위한 각종 인증과 특허를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세계 시장 진출 이후의 폭발적인 성장성이 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1차 목표는 1000억입니다. 제가 사실은 25년도까지 1000억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아놨는데요. 이제 2년 남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는 세계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코스트코에서 제가 1인당 1개밖에 살 수 없는 제품이 되니까요.
찾아오더라고요. 이제 전 세계에서. 코스트코가 뭐 초당 뭐 몇십만 개가 팔린다는데 저는 초당 뭐 한 100개만 좀 팔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꿈을 꾸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즐기던 안주를 누구나 즐기는 간식으로 만든 기업. 앞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 세상은 다 흑수저 레벨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레벨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석으로 만들면요, 빛이 납니다. 본인을 보석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본인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봐 줍니다. 그 보석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